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지난주 4거래일 동안 시장이 이제 가파르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하락의 특별한 이슈는 일단 미국에서 이제 공매도 세력과 이제 개인 간의 어떤 그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게임스톡의 주가의 추이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큰 폭의 변동이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스톱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시장은 하락이 나오고 게임스탑이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국내 시장 또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전일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게임스톱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좀 강한 상승을 좀 기대를 했었었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코스닥은 좀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현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시장이 이제 강하게 이끌 만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시장 자체가 워낙에 뭐 추가 부양책이나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단 백신 보급 문제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와주고 있고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도 이제 공화당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계속해서 그 규모를 계속 축소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정도는 돼야 이제 추가 부양책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2월까지는 계속해서 미국의 추가 부양책, 슈퍼 부양책에 대한 어떤 불협화음, 노이즈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 2월 달에는 시장이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또 지난주 4거래일 동안 시장이 10% 가까이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적에 뒷받침되는 종목들과 또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연기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닥의 비중을 자산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지금 코스피 종목들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렸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피로감도 충분히 작용한 상태이고 순환매도 한 바퀴 다 한 사이클에 돌았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시장 대비 또 실적 대비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2월 달에는 오히려 코스닥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급등이 나오고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대형주의 매수하기 신규 매수의 접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또 바닥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 실적에 뒷받침된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는 오히려 2월 달에는 시장의 방향을 우리가 맞추려고 하기보다는요 종목별로 대응을 철저히 한다고 했을 때는 2월 달도 안정적인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2월 동안에는 강한 상승은 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실적이 탄탄하고 또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도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볼게요. 김준호 매니저 적중률은요. 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매번 좋은 적중률 기록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을지 10위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1위는 반도체 대장이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오늘 강한 모습 보였죠. 2위에는 언택트주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강했죠. 그리고 엔터주 3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게임주 4위 위치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늘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5위 차지했고요. 품절주가 6, 7위 두 군데나 오늘 위치해 있습니다. 8위는 지분 보유, 9위는 화학 소재가 자리했고요. 인수합병이 10위의 키워드로 랭크가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과 종가 상황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차지한 종목은요. 네,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지난주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1.69%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4.17%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7% 넘게까지 치솟았고요. 빅히트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6.9% 오늘 상승했고요. YJM 게이스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의 상한가 언저리에서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현대바이오 상한가 안착했고요. 양지이사 13% 급등하면서 품절주 내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신라섬유 지난주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9.46%로 마무리했고요. 예스24 5.95% 상승했습니다. 코오롱인더는 17%, KL넷은 19%대 급등 탄력 보여줬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입니다.
지난주 가격 조정 끝에 어제 오늘 반등하면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는 이제 당연히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올해 초부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에 도래했다라는 지금 보고서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도 오늘 1% 장중에 거의 3%에서 4%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요. 네.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은 1.19%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올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 외적으로도 오히려 좀 모바일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갤럭시 21일 발표를 했었고 또 그에 따라서 판매량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우리 국내 파운드리 업체이고 최근에 또 인텔과 또 인텔 수주 관련해서 모멘텀도 분명히 작용했었고요. 또 그리고 또 테슬라와 함께 또 이제 5 나노칩 이하의 또 어떤 그 차량용 반도체 칩을 또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내 업종 대표 종목으로서 오늘 또한 최근에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줬다가 오늘 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그 코스피 시장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좀 가격 조정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와 이제 주가와 또 시장과의 어떤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설정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의 우리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 자체가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2월달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어떤 코스닥 시장의 어떤 장세가 좀 더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뭐 삼성전자가 장중에 뭐 예전에는 뭐 VI가 들어갈 정도로 급등이 나왔었고 뭐 대형주 장세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앞으로 좀 증시 예탁 자금이라든지 대기 자금도 지금 70조에서 80조 가까운 대기 자금이 여전히 있지만은 앞으로 2월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가파르게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호재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겠지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과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또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와 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확장으로 인해서 올해 또한 실적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뭐 지금 장중에 뭐 거의 10만 원자 가까운 9만 6천 원까지도 급등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10만 원을 돌파해서 급등이 나오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하겠지만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2월 달 시장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충분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호재들과 그리고 또 그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주가에는 반영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떤 상승폭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라인 때 이제 9만 원대 부근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시각이 아닐 때는 오히려 신규 매수의 관점은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그리고 또 그 외쪽으로 또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또 이제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을 아직까지 이제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시선을 돌려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시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일단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내일장 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2위를 차지한 네이버입니다. 52주 신고가를 오늘 기록했죠.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더불어서 광고와 커머스 등의 성장성이 강화되면서 올해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일단 네이버도 일단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이제 포털 업체이고 또 그리고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최대 수혜를 받은 종목도 이제 네이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원짜리 종목이 지금 37만 원까지 또는 장중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37만 3천 원까지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 움직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계속해서 뭐 적극적인 인수 합병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엔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엔터 사업에 뛰어들면서 최근에 이제 빅히트 자회사에도 3,500억 규모의 어떤 투자를 하면서요. 계속해서 엔터 사업에 뛰어들면서 최근에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 또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에 따른 또 수혜가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매기가 좀 쏠리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언택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다른 뭐 중소형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계속 줄어들면서 주가의 낙폭 또한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엔터 사업부터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다각화로 이제 벌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부근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 의견을 드렸는데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2월 달은 항상 이제 대형주의 관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유효하지만은 2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지기에는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보유자의 관점에서 홀딩 관점에 의견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고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4위를 차지한 YJM 게임즈입니다. 모바일 게임인 소울워커 아카데미아가 구글 플레이에서 1위를 달성하면서 오늘 주목받은 종목인데요. 내일장에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YJM 게임즈 같은 경우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최근에 이제 게임 관련 종목들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순환매가 돌면서 강한 상승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YJ 게임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MMORPG 소울워커 아카데미가 좀 구글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좀 상한가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게임 관련 종목들은 이제 뭐 중국 판호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 시진핑 방한이 곧 한한령 해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언택트 관련해서 최대 수혜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번 주에도 넷게임즈가 이제 일본에서도 신작을 또 이제 발매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게임 업체들이 신작을 잇따라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YJ 게임즈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엔터 또 그리고 콘텐츠 또 게임 관련 섹터들이 시장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그동안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었고요. 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좀 추이가 줄어들면서 또 이제 뭐 그동안 치료제나 또 그리고 또 백신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이제 콘텐츠와 엔터와 게임 관련 섹터들이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그래서 YJ 게임즈도 이제 강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오늘 구글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기록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YJ 게임즈 외에도요 이제 게임 관련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도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2월 4일에도 넷게임즈가 이제 신작 게임을 일본에서 출시 예정인데 계속해서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또 시진핑 방한 날짜가 잡혔을 때도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도 같이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YJ 게임즈 같은 경우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이 계속해서 신작 출시도 하고 있고 또 시진핑 방한이라는 호재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웹툰이나 게임주와 같은 종목들을 방구석주라고 하더라고요. 또 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 좀 수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백신 공급이 중순부터 시작되면서 혹시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네, 일단 백신 공급과 상관없이요. 지금 이제 산업의 트렌드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게임 관련 종목들, 뭐 집콕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뭐 웹툰 관련해서도 이제 뭐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줄어들고 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만화방을 가는 수요보다 사실 웹툰을 보는 수요가 굉장히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배달에서 또 이제 뭐 온라인 수요 또 온라인 또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의 트렌드 자체가 지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승폭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게임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기 전에도요. 뭐 게임 관련 섹터의 실적도 계속 상승이 나아지고 있고 게임 업황 자체는 계속해서 뭐 침체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언택트 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산업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종목 짚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7위를 차지한 신라섬유입니다. 52주 신고가를 오늘 기록했는데요. 정부가 섬유 패션 산업에 1조 4천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주로 엮여서 상승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신라섬유 같은 경우도 일단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정부가 이제 섬유 패션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지금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품절주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품절주로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다. 최근에 지난주부터 시장이 4거래일 동안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품절주 관련 종목들 뭐 양지사도 그렇고 신라섬유도 그렇고 여러 품절주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 상승이 나왔었고 또 사거래일 전에는 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다만 이 종목 자체가 평상시에는 이제 거래 자체가 좀 굉장히 적은 종목이고 하루 거래 대금이 10억 미만인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적은 수요로도 이제 주가를 강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적은 그 수급이 들어와도 금방 또 주가가 또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 그래서 품절주 관련 종목들은 양날의 검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또 품절주 관련 종목들의 시장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고 의견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기보유자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신규 매수의 관점은 또 신라섬유나 또 품절주 관련 종목들을 무리하게 접근을 했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그리고 또 거래 자체가 또 이제 소멸됐을 때는 또 매도하기도 굉장히 힘든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홀딩 의견, 또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절주로 엮이면서 오른 신라섬유 일단 추격 매수, 신규 매수는 하지 말고 보유자의 관점에서 당장 내일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다음 종목 짚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마지막에 위치한 KL넷입니다. 삼성 SDS의 4조 규모 인수합병 소식에 그 후보로 거론되는 KL넷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KL넷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KL넷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삼성 SDS에서 지금 인수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 모멘텀, 또 인수 후보군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거의 20% 이상 이제 급등이 나고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가까이 나왔었네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막판에 좀 상한가가 풀렸는데 아직까지 이제 확실히 된 게 아니고요. 좀 인수 후보군에 들어왔다라고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종목이 될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은 나왔지만 당연히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것이 스마트 항만 대표적인 관련 종목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작년에 37조 원 규모로 스마트 항만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전국의 이제 디지털화 그리고 또 전 자동화로 이제 전국에 이제 확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스마트 항만 관련해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KL넷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급등 자체는 삼성 SDS의 어떤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인데 중간에 그 인수 그 과정에서 또 그리고 또 불협화음이 나오거나 뭐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는 또 큰 폭의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리스크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또 신규 매수의 관점을 좀 자제하시고 기보유자의 관점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의 고점 돌파 여부를 이번 주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슈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에 따른 악재도 좀 감안을 하셔서 접근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한 번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은 코오롱 인더는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나머지는 모두 고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 중에서요, 제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작년 내내 또 IPO 관련해서 가장 대어였죠. 그래서 가장 큰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 큰 상승이 나왔었고, 뭐 DPC부터 시작해서 뭐 LB세미콘 관련 종목들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막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이 된 이후부터는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어요. 최근에 뭐 시장이 그렇게까지 급등이 나오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선을 돌파하는 등 큰 상승이 나왔었지만 빅히트 같은 경우는 상장한 이래로 계속해서 뭐 조정이 나왔었고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바닥 구간에서 이제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네이버를 말씀드렸었는데 네이버에서 빅히트의 자회사를 또 3,500억 규모의 또 투자를 했고요. 또 그리고 빅히트도 마찬가지로 YG 플러스를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엔터 사업 자체가 예전에는 좀 경쟁 구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협력 구도로 좀 바뀌면서 전반적인 엔터 사업 자체가 같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좀 돌아 나가고 있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컨텐츠 또 엔터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베스트 종목,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았고요. 목표가랑 이제 손절 라인대를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3만 2,500원 라인대로 이제 장 마감이 종가가 형성됐었는데 목표가는 26만 원 정도 부근대까지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21만 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전일 저점 라인대, 시가 라인대였던 21만 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터 산업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고 또 바닥 구간에서 벗어나서 오르는 추세에 가고 있는 빅히트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더 많은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NBA 골드 사이트에서요. 4시 10분부터 이제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또 실적 대비해서 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NBA 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 10분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